엄마 아침은 안 차려줘도 돼. 아 됐어 엄마 배불러 배불러 이랬거든요. 그 이전에 좀 철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멈춰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스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고 나서 엄마에게 미안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해요. 내년이면 이제 저도 앞자리가 4로 바뀌니까 많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면 마지막 회차까지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 드라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운을 계속해서 많이 두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이유가 후신 녹음을 딴 것 중에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평생을 은인으로 대해야 할 사람을 낙서장 대하듯이 한다. 낙서장 이렇게 막 저희가 갈겨 쓰잖아요. 갈겨 쓰는 거죠. 이제 서울로 아이유가 대학을 가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안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립고 고마우면서도 그 마음을 알면서도 반응이 좀 날새게 나가는 거죠. 그 시절에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7살까지 잘 살았어요. 그냥 7살 때까지도 가난했으면 나중에 보여지는 격차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 허하지 않았을 텐데 어릴 때 저도 좀 고독을 느꼈어요. 아직까지도 좀 생경했던 장면이 7살 때 저희 형이랑 저랑 엄마랑 글로퍼에 타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이제 손을 흔들면서 아빠 나 갔다 올 테니 짜장면 시켜놔 이렇게 흔들었던 장면이 안 잊혀져요. 근데 진짜 이사 가는지도 몰랐고 성남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갔는데 어느 가난한 시골에 도착한 거예요. 주변에 농가만만 있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형이랑 저가 시골에 있는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언제 올라가? 서울로 언제 올라가? 라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버지랑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신용보증을 좀 서줬었는데 그게 좀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집안이 폭삭 좀 나락으로 빠져들어갔죠. 그때 7살 때부터 고독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어린아이한테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창밖을 보고 고독을 씹음. 태도 점수 이렇게 10점 만점에 8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절이 참 더디게 갔어요. 저희가 지금도 집에 가보면 똑같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원래는 친척집 그리고 저희 집인데 친척집이 완공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뭐 처음엔 한 달, 두 달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거의 뭐 몇 년을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두 가족이 같이 사니까 처음엔 재밌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좀 갈등이 생기죠. 지금은 또 너무 친형제처럼 지내긴 하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이 저랑 3살 터울인데 시골에서 참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좀 유럽 사람 같아요. 옷도 되게 잘 입고 눈도 굉장히 높은데 저희 형이 중학교 들어가서 선배의 교복을 물려받아요. 그럼 저희 형이 3년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친척형이 물려받아요. 6년을 그 교복이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리고 저까지 합하면 이제 12년이거든요. 전 선배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거니까. 그때 되게 좀 아찔했어요. 어린 마음에 이 가난이 끝나지 않는 거구나. 가난이라는 거는 뭐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서울에서 시골로 못 넘어오시고 단칸방에 살면서 그래도 월에 한 3, 400씩 보내긴 했는데 이 가난이라는 거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제가 좀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버텨준 거더라고요. 부모님 그때 당시에는 빨리 결혼했잖아요. 저희 우세대들은 25살에 결혼해서 진짜 30 초중반이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에 그래도 우리 형제를 지켜주려고 홀로 고군분투 하셔가지고 그렇게 집안이 좀 점차적으로 나아지도록 했다는 거가 나중에서 고맙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서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부모님이 그래도 옆에 건강하게 자리해 주시는 게 참 고맙고 저희 형한테도 고맙죠. 그 시절을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라도 있어서 형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형이라도 있어서 저희 형제가 3년 터울이라 제가 중학교 가면 형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같이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은 철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도 좀 부산에 있는 대학교고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고 저는 아버지랑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전화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 저가 막 술에 취하고 그 서울의 도시의 번화가에 취하고 시골에 있던 아이가 서울에 갔으니 얼마나 그 번화가에 취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화도 막 잘 안 받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이제 한두 번 뭐 어머니 명절 돼서 아버지랑 같이 내려가고 이러면 방학이 길잖아요,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뭘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시기인데 방황하는 것조차도 술로 지새고 이러면 참 재밌고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랑 정말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쓸데있는 얘기처럼 분위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4일 정도 아버지랑 시골집에 있으면 보기만 너는 언제 올라가 했는데 제가 그냥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냥 반항하는 마음으로 엄마 나도 바로 올라가서 영어 회화학원 다녀야지 했어요. 뭐 회화학원 해봐야 서울에서 한두 시간 하고 뭐 알바를 한 것도 아니고 참 허송세월을 보냈던 시절도 있었는데 괜한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시골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난에 의해서 고독을 맛보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자유를 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상처였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좀 도피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일주일, 10일, 열흘 더 있으면서 어머니랑 도란도란 진작 얘기를 나누면 어땠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좀 들죠. 그 폭삭 속아쓰다 보면은 아이유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다 좀 서울로 보내고 아이유는 취업한 상태에서 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쓸하게 있을 때 아이유가 갑자기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이유가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나 밥 줘 하니까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보이면서 정말 아이유의 표현으로는 폭식 사육도 아니고 뭘 이렇게 자꾸 갖다 줘. 아버지도 어디 나갔다 오면 막 생선 사오고, 어머니도 뭐 거기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해 떠주고 봅쌈해주고 막 이러니까 뭐 사육시키냐 이러는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에게 왔을 때 또 이렇게 생기가 도는 그런 생기를 제가 진작에 못 만들어 드렸던 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뭐 일반화 시킬 수 없지만 한 번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저보고 저는 전국에 돌아다니는 강사니까 작가이면서 강사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전이나 어디 내려갈 때 어머니랑 좀 머물고 와 난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가 참 다행인 게 뭐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장모님 있을 때 저도 아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장모님이랑 하루라도 더 있다가 올라오려고 하고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그러고 데이트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저희 아내도 또 그런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데이트를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거는 참 좋은 궁합인 것 같아요. 아내랑 둘 다 좀 가족 1순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막 아버지가 김포 사니까 김포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피곤해요. 거기서 5시간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때마침 월요일, 화요일 대전에서 강의가 있어서 어머니 일요일에 시골 가실 때 제 차로 좀 모셔다 드립니다. 시골에서 어머니랑 와인 이틀 동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어머니가 시골에서 제가 혼자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어머니가 한 그래도 2주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 새끼를 차려주면 저는 소식자라 엄마 아침은 안 차려줘도 돼. 그리고 뭐 저녁 먹고 어머니가 과일이랑 뭐 더 줄라 그러면 됐어 엄마 배불러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어머니랑 와인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어머니가 뭐 포도 줄까? 배 줄까? 이랬을 때 제가 그냥 다 예스라 그랬어. 엄마 줘. 엄마 줘 이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식탁에서 뭔가를 내주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는 얘기. 본인이 지금도 일하는 얘기도 해주시고 너희가 앞으로 미래에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어머니랑 온전하게 대화를 나눈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 혼자 있을 때 어머니가 밥 차려주고 후식으로 내줬을 때 왜 내 배부름만 생각해서 어머니의 대화의 허기짐을 진작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앞으로 대화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어머니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맞으면 좀 차 타고 하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결혼하고 좀 철이 들었는지 그 이전에 좀 철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대전 강의 끝나고 집에서 시골집에서 낮잠을 자는데 예전에는 제가 뭔가를 많이 했어요.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참 뭔가를 또 많이 했고 강사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참 뭔가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아침 되면 좀 피곤했는데 어른들은 어머님들은 아침 6시 7시면 막 생기게 깨어나잖아요.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근데 어머니 뭐 이렇게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수다 떨어 전화를 하는데
그 소리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막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줘.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낮잠 자는데 어머니가 뭐 이모 할머니랑 뭐 친구분이랑 통화하는데 그 소리가 저의 잠을 깨우는데도 좋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생기 있는 목소리. 그래도 우리 어머니 예순 이제 7이신데 아직 건강하구나. 그래도 내가 효도할 기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 생각해보면 폭삭 소가수다의 문소리가 연기하는 어머니 역할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대사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유가 막 그러거든요. 엄마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성장이 이러는데 문소리가 딱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너가 그 자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멈춰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로 멈춰 있고 더 이상 안 자라는 거죠. 그냥 일방향으로만 본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집 내서 콘서트 했을 때 그런 표현했거든요. 어머니는 아이를 이렇게 갓난아기를 낳아서 그 소중한 보물 같은 조그만 아기를 품 안에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지금 거의 39인데 만 나이 때문에 거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이 품 안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기서 밖으로 일탈하지가 않고 늘 이 아이가 어딜 갔을 때 다치지 않을까, 뭐 피곤하지 않을까, 본인이 더 피곤할 텐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참 심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갔던 사랑은 제 자아도 좀 성장해야 되니까 마치 대매 안에서 자아가 알을 깨고 나가듯이 좀 방황하는 시간도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저도 제 꿈을 위해서 방황하거든요. 그럴 때 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핑계를 대자면 사색하는 시인이었고 누구나 사색하는 시인이죠. 자기만의 시를 또 세상에 남겨야 되니까 어머니랑 대하면서 어머니를 위한 시도 참 세상에 많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그 수납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썼던 수납장에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수건을 넣었던 색한 수납의 밑에 하단이 걷어내져 있었고 못이 튀어나와 있더라고, 낡은 못이. 근데 어머니는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하고 뭐하고 이럴 때 뭐라도 내주시려고 했는데 나는 왜 어머니한테 이런 거를 진작 봐드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버킷이 생겼어요. 좀 신혼이라 지금 이리저리 좀 들어갈 돈은 많은데 이번 연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수납장, 못이 튀어나와 있는 수납장 먼저 좀 바꿔드려야겠다. 그래도 좀 시간이 날 때,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건강할 때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정말 동남아 아니면 국내라도 시간 되면 무조건 좀 돌아다니고 자주 찾아뵈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템플스테이를 갔었거든요. 그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살의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불쑥 그냥 회사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1평짜리 소호사무실 구해서 막 교육 영업 하나 따려고 전화 50통씩 하고 그냥 열심히 살던 때였어요.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면서 뭐라도 부딪히고 싶어서 그냥 무식한 소처럼 막 달려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빨리 부모님한테 좋은 소고기도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않게 사주는 아들이고 싶고 뭐 스위스 여행도 해드리고 싶고 이런데 참 그때가 빨리 오지 않는 게 가끔 좀 아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보기만 뭘 그거를 꼭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래. 부모님의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어머니 제가 나중에 소고기도 많이 사드릴게요. 어머니 뭐 유럽 여행 제가 시켜드릴게요. 말로 해도 돼. 가족 간의 사랑은 말로 해도 돼. 그러면서 같이 꿈꾸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같이 해나가라고 했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삭 속았수다가 매개체가 되기도 했고 제가 어머니랑 와인을 같이 이틀 동안 좀 먹으면서 모자간에 도란도란 했던 얘기들을 회상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너무 늦지 않게 어머니한테 좀 수다를 잘 떠는 아들, 딸이길 바라고 소소한 거라도 마음 표현하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면서 누구한테나 소망하면서 항상 건강한 가족이 옆에 있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무슨 정말 뭐 효자 소년이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효자는 아니고요.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두 번째 시집 중에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정말 어머니만큼 제 이름을 늘 그렇게 반갑게 불러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시 지었는데 이름이라는 시 들려드리면서 시 쓰는 남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설정, 알림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 마음이 힘들어
제 이름 적을 곳 있을까 하여 슬피 방황하는데 멀리서 제 이름 불러주니 또다시 그대였어요. 달려가 와락 안고 무너지고 싶었어요. 슬피 우는 제 이름 앞에 그대를 웃어주는 이름으로 불러주어 오늘도 살았어요. 어른이 되면 그대 이름 덜 부를 줄 알았는데 자주 찾고 많이 부르고 싶은 이름이에요. 어머니.